자, 이제 한번 세컨더리를 만들어 볼 건데, 일단 지오메트리를 만들고 secondary building A, 그리고 시뮬레이션이 좀 들어가니까 이걸 레드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필요한 건 그 시뮬레이션 데이터, RBD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오브젝트 멀지로, 일단 이제 여기 필요 없으니까 건물들도 안 보여도 되고 prep 에어플랜은 있으면 좋고, 여기에서 얘를 프록시를 카피를 해서 relative pass가 아니고 absolute pass 절대 경로를 입력한 이후에 얘를 하나 해서 p, 그리고 얘 전체를 카피를 해서 이렇게 보면 프록시 데이터, 그리고 시뮬레이션 데이터, 그리고 트랜스폼 PCS를 이용하면 이렇게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가 있죠. 이거 out bg였는데 이거를 out sim으로 바꾸고, 얘는 어떤 데이터냐면 팩트 프래그먼트하고 팩트 지오메트리죠. 지오메트리는 어차피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만 보면 되고, 얘를 포인트로 작업을 해볼게요. 그래서 프로퍼티라는 노드를 쓰면 어차피 폐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풀 지오메트리를 볼 수도 있고, 포인트 클라우드로도 볼 수가 있고, 바운딩 박스로도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볼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 센트로이드, 센트로이드가 좀 보기 쉽겠네요. 그죠?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무너질 때 큰 피스들만 주로 이렇게 무너지지만, 여기에 딸려오는 부수적인 조그마한 피스들, 디브리들이 엄청 많겠죠. 그래서 이 파티클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디브리들을 먼저 만들고, 그 파티클 시뮬레이션 된 그 소스를 가지고 그 볼륨도 같이 만들 거예요. 그 스모크 볼륨도 만들 거고, 혹시라도 이 피스들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멀리 나가는 애들이 있죠. 얘네들이 뭔가 트레일이 필요하면 트레일도 따로 만들 거고, 때문에 얘를 가지고 먼저 파티클 시뮬레이션을 할 건데, 포인트가 있고, 얘 포인트는 너무 이 스파르스하죠. 너무 듬성듬성하니까 이 피스들의 스캐터를 해서, 이 스캐터를 그 파티클 소스로 이용할 건데, 보시면 이 뒷부분은 움직이지 않고 이 앞에 부분만 이렇게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뒷부분은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 이 세컨더리 작업을 할 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소스를 어느 정도까지만 내보낼 건지, 그런 작업들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얘가 무너지기 시작했으면, 무너지기 전에는 소스로 작용을 하지 않다가 무너지면서부터 소스로 작용을 하고, 이게 한없이 소스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만 이제 소스로 작용을 했으면 중간에 멈추는 거죠. 그러려면 얘가 시뮬레이션이 시작된 이후에 얘가 무너지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에이지와 비슷한 역할을 해주는 이 어트리뷰트를 갖고 있으면은 그걸 추후에 여러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작업을 해줄 거냐면, 이 방법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얘가 멈춰 있는 상태하고 움직인 상태를 비교해서, 어차피 포인트 넘버는 똑같을 테니까 이 포인트 넘버의 차이를 구하는 거죠. 포인트 넘버의 디스턴스를 구해서 이 디스턴스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얘를 움직였다라고 이제 뭐 태그 비슷한 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걔한테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즉 어느 정도 디스턴스 이상이 되는 그 시점, 그 프레임을 얘한테 할당을 해주는 거죠. 그걸 이제 뭐 예를 들면 스타트 프레임 이렇게 어트리뷰트를 제공을 해서, 스타트 프레임으로부터 어느 정도까지 지났는지, 현재 프레임에서 스타트 프레임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 알고 있으면 그거를 그 에이지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타트 프레임 찾는 그 작업, 그리고 이제 스타트 프레임을 찾았으면 그걸 이용해서 에이지를 어떻게 구하는 건지 이 작업을 해줄 겁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가 있죠. 지금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벨로시티가 제로였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벨로시티가 생기죠. 벨로시티가 생기기 시작한 그 시점, 그 시점을 이제 스타트 프레임으로 잡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첫 번째 얘기한, 즉 기준 프레임하고, 즉 예를 들면 이렇게 멈춰 있는 프레임, 스태틱 프레임하고 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프레임하고 비교를 해서 각각의 포인트가 디스턴스가 얼마가 차이 나는지, 그래서 그 디스턴스가 어떤 스레스홀드 값을 넘어가면 걔를 움직였다라고 이제 태그를 해주는 거죠. 그 방법을 사용해 볼게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포인트 랭글로 얘한테 어트리뷰트 값을 줄 거죠. 인티저 스타트
프레임을 아주 큰 숫자를 하나 주는 거예요. 거대야 얘가 지금 1200프레임까지니까 한 10,000프레임 이렇게 주고, 그리고 얘 한번 컬러 값을 줘볼까요? CD 값이 안 먹는 이유는 얘가 지금 얘들을 한번 해보면, 얘들을 해서 지오메트리가 안 보이지만 딜리트 지오메트리 해주면 이렇게 컬러 값이 먹고 있습니다. 그죠? 얘를 화이트, 처음부터 화이트 해주고, 레드였다가 그린으로 바꿔주던가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스타트 프레임을 많이 줬기 때문에 얘를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프레임을 이제 얘가 이 스타트 프레임에 오버라이트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솔버를 이용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프레임을 얘한테 주면 되겠구나. 즉 기준 프레임을 한번 정해 볼게요. 먼저 얘는 어트리뷰트를 줬으니까 여기 다음에 타임 쉬프트로 기준 프레임 1032를 줬고, 얘는 지금 움직이지가 않죠. 얘하고 비교를 해서 또 레스트라는 템프 어트리뷰트를 하나 만들어서 얘를, 레스트는 뭐 중복될 수 있을까? 오리지널이라고 할까요? 벡터 오리지널은 포인트 펑션 1번 두 번째 인풋에 있는 p 값을 받아올 건데, pt는 포인트 넘버에 따라서 가져올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오리지널이라는 벡터를 하나씩 가지고 있고, 플롯 디스턴스라는 플롯을 만들어서 얘는 디스턴스, 현재 자신의 위치와 오리지널의 위치의 차이를 기록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if dist, 즉 그 현재 위치와 오리지널 위치와의 차이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된다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태그는 1이라는 값을 줄 거예요. 그리고 태그를 원래 0이라는 값을 다 한번 줄게요. 그러면 태그가 다 0이죠 지금. 그리고 디스트 값, 이거를 파라미터를 밖으로 만들고 뭐 한 1로 한번 해볼까요? 0.1. 그러면 그리고 나서 얘를 태그가 1을 줬고, 거기에다가 칼라 값도 바꿔볼게요. cd 값을 rg 해볼게요. 그러면 레드였다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서, 보이시죠? 현재 위치와 오리지널 위치와의 차이가 0.1을 넘어가면 태그가 1이 되는 거예요. 태그가 1이 되고 컬러 값도 바뀌고. 이렇게 해보면 안 움직이는 애들은 레드로 계속 남아있고, 움직이는 애들만 그린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얘가 녹색으로 바뀌었을 당시에, 즉 컬러 값은 바뀌었지만 여기 얘를 스타트 프레임을 그 당시의 프레임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하면 처음에 스타트 프레임 여기에 만을 줬죠. 그 다음에 스타트 프레임이 바뀌기 시작했을 때, 그러면 이 당시에 41프레임을 얘가 계속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렇게 했을 때 문제는 뭐냐, 얘가 프레임이 바뀌면, 즉 프레임이 변경이 돼도 얘는 계속 이 스레시홀드 값 이상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프레임이 스타트 프레임을 계속 오버라이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면 이 에이지 값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스타트 프레임을 주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 과거의 어트리뷰트 값을 기억해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솔버를 이용하는 거예요. 솔버라는 거죠. 삽솔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똑같이 얘를 주되 이 랭글을 안에서 사용하는 거죠. 얘 똑같이 31로 바꿔 사용하되, 1번이 커런트 스테이터스인 거죠. 그리고 아까 2번이 자기 오리지널 포지션, 그리고 여기에 3번을 previous 프레임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 프레임에 현재 프레임을 덮어 쓰는 것 똑같지만, 마지막에 해줄 일은 뭐냐면 이 스타트
프레임이라는 어트리뷰트는 어떤 거냐? 처음에 만이라는 엄청 큰 숫자를 얘한테 줬죠. 그리고 이 디스턴스 값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얘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태그라는 어트리뷰트를 받았고 녹색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프레임 값을 스타트 프레임에 줬는데, 이게 문제는 얘가 프레임을 바뀔 때마다 그 증가하고 있는 프레임들이 계속 덮어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 previous 프레임하고 비교를 해서, 즉 previous 프레임을 여기서 뭐 받아올 수도 있는데 integer pre 해서 point 0, 1, 2죠. 두 번째 인풋 start frame 비트넘 얘를 받아와서 previous start frame하고 현재 start frame을 계속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최소 값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프레임이 늘어나도 가장 최소값, 즉 처음 움직였을 때 그 값을 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덮어쓰기를 하더라도 민 값이 계속, 즉 미니멈 값이 계속 여기에 덮어 씌워지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set 컬러를 보면 그렇죠? 녹색으로 바뀌었죠? 녹색 바뀐 애 중에 아무거나 하나 잡아서 얘가 1038프레임, 얘가 프레임이 지나가도 1038프레임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미니멈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스타트 프레임만 가지고 있으면 얘를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뭐 포인트 랭거를 또 하나 써서 이미 스타트 프레임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에이지는 플롯, 나의 에이지는 현재의 프레임에서 나의 스타트 프레임을 빼주면 이게 바로 나의 에이지다. 그리고 나서 컬러를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기에 에이지 애트리뷰트도 보면, 이거는 왜냐하면은 움직이지 않는 애들한테는 만이라는 큰 숫자가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 if라는 스타트 프레임이 만약에 만보다 작은 애들은, 그리고 얘를 애드가 아니 이렇게 봐도 좋은데 여기에 컬러 값을 줘서 delete all existing color attribute를 하고 ramp age 10 얘를 인프라레드로 보면 처음엔 마젠타였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에이지 값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블루, 그린, 옐로우, 레드로 가죠.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이 에이지 값을 먹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 움직이는 리지드 바디 피스들에게 우리가 어트리뷰트를 어사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 방법은 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저도 사실 이거는 튜토리얼 보고 알았는데 이게 하려고 하면 기억이 안 나서 작업을 하기가 힘들었는데, 이 방법을 알고 난 이후에는 좀 외우기가 쉽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잘 외워지지가 않아서. 얘를 캐시로 한번 구워줄게요. 그래서 실버 에이시라는 이름으로 세이브를 하고, 됐습니다. 리로드를 한번 하고, 그렇죠.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얘가 파리클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라이프하고 에이지라는 어트리뷰트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 만약에 에이지가 있으면은 얘가 이 에이지를 파리클 시뮬레이션에 사용을 해버리기 때문에 얘를 다른 어트리뷰트로 이름을 줄게. my age 이렇게 됐고, 얘네들은 뭐 거의 비주얼라이저 용도고, 이걸 솔버. 그리고 얘를 이용해서 이제 데브리하고 스모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이브를 한번 하고